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주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지표들이 좀 굵직굵직한 그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GS CPI 같은 경우는 리세션을 피하는 하나의 힌트를 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고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골디락스의 힌트를 또 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머디티 시장이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반전이 되는 그런 힌트가 되는 게 아닌가. GS CPI 쪽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9월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0.7에서 10월 마이너스 1.74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게 위에가 0.7, 이 10월이 1.74. 이게 지난달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전 저점 5월달이 1.57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10월까지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게 기준선 0 아래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붉은색 박스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조정이 지속됐는데 이 10월에 크게 내려왔었던 수치 마이너스 1.74에서 0.39로 올리고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11월 수치가 플러스 0.11로 플러스 반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한번 그 반전된 내용들, 그리고 수치 조정된 그런 내용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S CPI 이번 달 수치를 보면은 0.1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조정 기간에서 계속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었는데 이번 달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수치가 좀 많이 좀 보정이 됐어요. 마이너스 1.74 나왔다가 이번 달 수치 나오면서 지난달 수치가 마이너스 0.39로 보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통 다른 통계에서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수치가 나올 때 지난달들의 수치가 계속 이렇게 좀 변동이 되는 그런 보정을 좀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여기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21년의 12월 보면은 계속 수치가 약간씩 변동이 되죠. 항상 이렇게 좀 변동이 되어 왔었어요. 수치를 보시면은 3.11에서 3.19 2020년 4월에 좀 높았을 때 이렇게 변동치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지난달 수치는 좀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0.39로 이번 달에 보정이 됐고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1.74이기 때문에 1.35나 변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여기 보시면은 환율 때문에 좀 변동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통계 수치들이 이 지표, GS CPI 지표만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보통 다음 달에 수치가 나올 때 그 이전에 나왔었던 수치들이 약간씩 변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이번에 GS CPI 같은 경우는 좀 수치가 많이 변동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환율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환율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좀 이따가 다시 환율 변동을 좀 살펴보고요. 일단 GS CPI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이제는 플러스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플러스로 변동이 되면서 계속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커머디티 쪽에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가 관련 지표들의 일정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지표들의 일정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면 12일에 CPI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13일에 PPI, 14일에 임포트, 익스포트 수출 물가 나오고, 그리고 15일에 뉴욕 페드에서 자체적으로 내놓는 언더라인 인플레이션 지표. 한마디로 12, 13, 14, 15 이쪽에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계속 관련된 지표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리치먼드 페드 쪽에서 이코노믹 인디케이터 이 자료 내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CRB하고 PPI 지표를 좀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내놨습니다. PPI하고 비교하면은 CRB 인덱스가 약간 좀 선행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GS CPI 같은 경우가 커머디티 쪽을 좀 선행하고 그것이 PPI를 선행하고 CPI를 선행한다. 근데 GS CPI가 반등을 했다. 그럼 커머디티 반등, PPI 반등, CPI 반등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커머디티 시세이기 때문에 리세션의 우려감을 덜어낼 수 있는 오히려 반전 포인트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커머디티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변동성이 가능할까, 이 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커머디티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크루드 오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 SPR 제외하고 크루드 오일 재고 한번 보면은 아래표 같아요. 근데 위에 표는 SPR을 포함한
크루드 오일 재고입니다. 뚝 떨어져서 좀 불안하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 SPR을 제외한다면 크게 줄었다 이렇게 보기 힘든 레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원유 재고 이 자체가 가격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에너지 니어쇼어링 이 얘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순수입 추이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보통 한 75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로 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0년 이후에는 500만 배럴을 고점으로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월 13일 64만 1000배럴, 그리고 11월 24일 107만 8000 배럴 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12월 1일에는 316만 배럴로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2020년 이후에 고점을 기록한 500만 배럴보다는 많이 적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큰 어떠한 위기성 재료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변동폭이 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루드 오일 쪽에서 만들어지는 인플레이션 효과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외의 에너지 쪽, 그 이외의 커머디티 쪽에서 어떤 모멘텀이 작용이 된다면 모를까, 에너지, 특히나 크루드 오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커머디티 시장 쪽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좀 상승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쪽을 좀 자극을 하더라도 리세션을 피하는 정도, 그래서 일정 레벨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또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죠. 커머디티 쪽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GSCPI 쪽 지표가 좀 변화되더라도 이러한 에너지 시장 쪽에서의 환경 요인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변화가, GSCPI 쪽의 변화가 리세션을 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악재보다는 리세션을 피하는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GSCPI가 리세션을 피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제 골디락스 쪽으로 해석이 되는 지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나우가 1.3에서 1.2%로 또 안정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스파이더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팬데믹 직전하고 이번 11월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주홍색 선이 이번 달 거잖아요. 좀 안 좋아진 것도 있어요. 임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일자리 수는 좀 적어졌는데 실업률은 또 낮은, 참 묘한 조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쪽은 고용주 쪽에서 본 지표들인데요. 고용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규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오히려 고용 개혁 같은 경우는 낮아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상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달하고 비교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한 그런 조화가 좀 나타나긴 합니다. 일자리 수가 증가됐는데 실업률도 증가되고, 그리고 구인 계획은 증가되는, 향후에 좀 괜찮은 그런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쪽 임금 쪽을 놓고 보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파트타임 근로자가 증가했고 구직 단념자는 또 감소하는, 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한 조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마디로 묘한 조화가 2020년 팬데믹 직전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지난달하고 비교해도 직관적으로 좀 나타나잖아요. 이 주홍색을 보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고, 이 내용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그게 시장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금리가 급등락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1%까지 내려가는 건 좀 너무 좀 지나쳤다. 그리고 옆에 있는 왼쪽 어깨처럼 오른쪽 어깨를 만들 그런 기술적 지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금리 쪽은 좀 무식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타이밍상으로 기술적 지표가 연동돼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년물 금리를 보면 7일에 4.105까지 내려가고 8일에 좀 더 내려갔습니다. 저점이 4.102까지 내려가고 급등을 해가지고 4.186. 고용지표 나온 9일에는 4.140 저점, 그리고 고점은 4.279까지 이 붉은색 양봉을 그려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CME 패드워치 툴 보면 금리 전망 계속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급등락, CME 패드워치 툴의 확률도 급등락. 최소한 이 금리 쪽은 시스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쪽의 급등락은 쏠림 현상이 가세됐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CME 패드워치 툴 보면은 하루 전날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확률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죠. 475bp 그러니까 50bp 인하 확률이 9%대에서 6.38%대 이제는 1.8%대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금리 변동하고 이 기준금리 인하 확률 모두 연동돼서 급등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골드입니다. 금리 변화하고 동반된 그런 달러하고 골드의 시세 변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드가 쭉 빠져내려오고 있죠. 최근 자산 시장의 모멘텀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러하고 국채, 골드 이 연동 관계는 향후에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단히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주식시장이 강세 반전을 해서 오히려 금리가 취약한 러셀 2000이나 나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이렇게 막 금리가 이 옆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다행인데 금리가 막 여기서 추가 하락을 막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게 리세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금리 하락이 무조건 호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시기와 타이밍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진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도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자산시장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금리 인상이 계속된 데서 무조건 계속 악재로 작용이 됐던 것이 아닌 것처럼 금리가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악재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한 금리 경로 전망, 이건 궁극적으로 이제 중립금리 레벨을 타겟으로 한다. 2.5에서 3.5 사이 정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12월 FOMC 회의하고 1월 빅 이벤트 사이 구간에서는 골디락스 레벨로 볼 수 있는 것이 4.2에서 4.4다. 4.2% 이하로 금리가 내려간다 해서 호재로 볼 수가 없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달러, 골드, 비트코인, 옌, 그리고 미국채 이 상관관계요. GS CPI 통계 수치 정정을 만든 그 환율이요. 10월부터 크게 지금 모든 자산들이 지금 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단순히 금리 문제만으로 연결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러의 반대쪽에 있는 골드, 비트코인, 옌. 미 국채가 달러에 대한 영향 뒤에는 재정 지출 계획이 있기 때문에 1월 재정 계획이 중요하다. 이 말씀 또 드리는 것입니다. 12월 FOMC 회의하고요. 1월의 빅 이벤트 재정 계획 확정이요.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봐야지 이 상관관계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턴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12월 FOMC 회의가 다음 주죠. 그거 지나면서 1월 빅 이벤트 사이에서 다시 논해야 되는 것이 다음 주 이후 이슈의 포커스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